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잘 해가지고 그 음식점을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에 네.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할 때도 그런 권리금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영업권이라고 하죠. 네, 영업권이라고. 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절세에 대해서도 매력이 있고 네. 회사 대표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행위들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절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점차 혜택이 좀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은 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효과라는 거는 어떤 효과라고 하죠? 절세죠. 예를 들어서 영업권이 5억 정도 잡혔다. 그러면 예전에는 80%는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세법에서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에서 5억을 가져감에도 소득은 1억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고 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업권이라는 건 대표자가 법인에 판 거니까 그렇죠. 파는 대표자에게는 이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고 네. 법인에서는 이제 현금이 나가는 그렇죠. 구조가- 법인에서 제가 5억을 빼면 세금이 일반적으로 하면 한 4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2억 정도 세금 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1억에 대한 40%를 내고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용 처리해주는 부분을 70%까지 낮췄다가 이제는 60%까지 낮췄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절반 이상의 비용 처리는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뭐 혜택은 크고요. 상담을 많이 해보면 내 걸 나한테 넘기는데 이게 말이 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법인은 내 게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내 사업을 내가 법인으로 바꿨는데 법인에서 내 맘대로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엄격하게 인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소유가 틀린 거고. 내 법인을 만들어서 넘긴다 하더라도 권리금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거꾸로 국세청에서 그 사례들을 보면 권리금을 안 했다고 해서 추징한 경우도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했는데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추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개인 사업자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이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영업권의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적인 방법도 있고 감정 평가를 통한 방법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박승찬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 평가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재무 구조도 한번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5억이라고 했지만 법인에 5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가져오면 되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5억이라는 돈은 줘야 될 돈, 즉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영업권마저 부채가 되면 사실 재무 구조가 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개인에 있는 자산을 법인으로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기존에 갖고 있지만 자산에 안 잡혀 있거나 네. 빠지거나 한 것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재고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기구라든지 뭐 단순한 소모품까지 따지면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법인에다가 넣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여기서 발생되는 뭐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같은 걸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기계상이랑 뭐 중고 기계를 사고 이런 걸 살 때 고가의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도 그냥 현금 거래하면 뭐 싸게 주겠다. 그렇죠. 계산서 안고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혹이 너무나도 그때는 당연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계산서를 끊지 않고 산 자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계나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증빙이 없어서 자산을 잡지도 않았고 실제로 나한테 있음에도 아무런 처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 설립하고 나면 실사를 하셔가지고 감정을 받든지 평가를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사장님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현물 출자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뭐 이제 비용 처리를 해나가는.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기 늘어나죠.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자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죠.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이중의 장점이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장부에 잡혀 있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네.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기계장치를 개인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감가상각을 다 하고 네. 뭐 장부에 1,000원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 전환을 할 때 이걸 평가해서 다시 한 3, 4억이 됐다고 하면 음. 세금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계장치를 팔아도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개인 사업자에서도 비용 처리를 하지 못했었던, 실제 본인이 샀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면 평가를 받고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개인에서 법인 전환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괜히 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네. 부분입니다.